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점이 있고 점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뭐였느냐? x좌표, y좌표였어요. x좌표, y좌표를 이제 뭐로 바꾼다? t의 좌표와 거기에 해당하는 뭐의 좌표로 위치 x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이었을 때 뭔가 곡선이 하나 그려질 텐데, 자 얘가 뭐다? 위치와 그리고 시각에 따른 변위 함수라고 그랬어요. 변하는 위치에 대한 함수가 나올 거고, 이렇게 있고 여기를 지금 t라고 두고 여기를 지금 t 플러스 델타 t라고 뒀었을 때 하나에 뭐가 생기더라? 자, t 플러스 델타 t에서 누구를? 위에 있는 이 녀석을 x라고 둘 수 있거든요. 여기를 x라고 둡시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변화량인 x 플러스 델타 x라고 뒀었을 때, 자 x 플러스 델타 x에서 x를 딱 빼면 얘가 다 사라지면서 만족하는 게 뭐가 나오느냐면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는데, 얘를 우리가 수투 상황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데, 속도와 가속도 거리의 상황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평균 속도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용어적인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는 다 동일하니까 평균 속도야. 그러면 이 평균 속도에다가 뭘 먹이면 극한을 먹인 게 뭐다? 순간 속도, 순간 변화율 속도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가지고 델타를 해주면, 자 얘가 속도야. 얘가 속도인데 순간이라는 단어만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자 dt분의 dx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얘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상황이다 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얘를 자 속도 함수인 vt로 나타낸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잖아. 그러면 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제 vt를 다시 어떻게 해주면 정적분을 한다라는 얘기야. 정적분을 하게 되면 A에서부터 정적분을 하게 되면 얘 부정적분은 뻔하잖아. 누가 되는데? 속도 함수의 부정적분은 위치 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위치 함수가 있을 텐데 그 위치 함수를 내가 미분해 버리면 얘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얘가 뭐야? xb에서 xa를 빼면 된다라는 얘기지요. 오케이? 잘했나요? 여기까지 되실 거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한 것 같아. 그게 뭐냐? 위치의 변화량도 꽤나 중요하지만 실제로 얘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 그 부분이 결국 누구랑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자 우리가 vt에서 내가 이 속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야 마이너스 100이 세, 10이 세, 10이 양수니까 더 세, 그건 좀 그렇잖아, 맞죠? 마이너스 100은 력으로 따지면, 힘으로 따지면 100이라는 힘을 가지는 거니까 절대치가 붙으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속도 대신에 순간 속력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속력 자체를 절대값을 딱 붙이게 되면 의미가 순간 속력으로 변하면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 했었을 때는 뭐가 나온다? 이동 거리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알았니? 이동 거리라고 얘기를 했다. 됐죠?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지금은 위치와 속도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지금은 위치와 속도 사이의 관계가, 속도와 위치 사이의 관계를 보든 위치와 속도 사이의 관계를 보든 얘나 뭐가 동일하겠어요? 속도와 과속도 사이의 관계 또한 동일하겠지.
속도를 다시 미분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가속도가 만들어집니다. 가속도를 다시 적분하게 되면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고, 마찬가지 적분하면 위치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거고, 얘를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만들어질 텐데, 자, 적분을 했었을 때는 상수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정확하게 속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상수라는 정보만 채워지면 얘가 어차피 만들어지게 될 텐데, 자, 똑같아요. 우리가 속도를 미분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된다? V'T가 되는 거고, 얘를 가속도 또는 가속도 T일 때 가속도라고 표시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네. 인테그랄. 자, A에서부터 B까지 뭐예요? 알파 T의 DT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르겠니? 얘가 속도를 미분하면 만들어지는 거니까 부정적분 중 하나가 속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속도라서 VB에서 뭘 빼주면 된다? VA를 빼주면 되는 거고, 얘는 뭔데? B일 때 속도에서 A일 때 속도를 빼준다라는 얘기니까 속도의 변화량이죠. AB에서 속도의 변화량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자, 근데 얘가 뭐다? T가 어디에서부터?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변했을 때 속도의 변화량을 뜻하는 거야.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 뜻하는 건데, 자, 내가 위치를 구할 때처럼 내가 B일 때 그냥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VB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 양만 시켜주면 되겠죠. A일 때 초기 속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던 것 같아. 초기 속도 중요합니다. 초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된다? A에서부터 B까지 뭐를? 가속도를 정적분한 거를 더해주시면 속도의 변화량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이 얘기가 끝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잡아봅시다.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13-2번입니다. 13-2번입니다. 자, 13-2번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에 T초 후의 속도를 VT라고 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VT야. 무슨 함수야? 속도야. 속도 함수가 그려져 있어요. 속도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 자, 그러면 여기서 1이고 2가 되는데 1일 때 얼마냐 하면 2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자고. 3이야. 3과 4가 되는데, 자, 이렇게 가는 거고 내려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또 다시 갑시다. 4, 5, 6일 때 각각의 속도가 나오네. 5하고 6하고 제일 끝에 얼마가 되느냐면 7일 때 속도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알겠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봅시다.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 수직선 위에 원점이다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원점을 출발했지. 여기서 출발했지. 오케이? 출발했어. 자, 원점이 누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야.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점점 가는 거야. 얼마만큼 가야 돼? 이 넓이만큼 딱 요 넓이만큼 전진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넓이만큼 딱 전진한 거예요. 그러면 넓이가 얼마가 되는데? 2잖아. 그러면 넓이가 2가 되는 거니까 넓이만큼 전진해서 딱 어떤 위치가 되었다? 2라는 위치가 된 거야. 오케이? 2라는 위치가 되었다가, 자, 2초일 때,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는데? 2라는 넓이만큼 반대로 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4초가 되면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4초가 되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다시 어떻게 하면 돼? 이쪽 부분이야. 이쪽 부분의 넓이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얼마가 되지?
얘랑 얘랑 2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녀석이 1 곱하기 2니까 2가 돼 4가 되겠네. 4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추후에는 쭉 가서 4만큼 가는 거니까 원래 이동한 양보다 더 많이 이동해서 이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랬니?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묻는 거야. 자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각은 언제냐? 당연히 7초가 되겠지. 이때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면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이동 거리는 2, 2, 4 다 더해줘야 되겠죠.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간 거 다 더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자 7초일 때 위치 또는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버리면 그냥 4라고 대답해 주시면 된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니? 자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때가 있다. 멈춘 때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보자. 여기서 몇 번 멈췄어? 몇 번 멈췄어? 몇 번 멈췄지? 여기 몇 번 멈췄는데? 2번 멈춘 거 알겠어요? 순간적으로 멈췄다는 얘기야. 야,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딱 갔어. 이 방향 전환할 때도 니들 움직이고 있어? 쓱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 자, 속도가 0인 지점.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문제화되어서 나올 때 방향이 변할 때 이 지점이 0이죠. 속도가 0인 지점은 순간적으로 멈췄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그래서 멈춘 지점이 여기랑 여기야. 이해되세요? 여기랑 여기고 양 끝에 있는 이 부분은 제외를 한다면 뭐 7초 때까지라고 얘기하면 포함이 되면 얘가 들어가겠지만 7초 미만이라면 포함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순간적으로 멈췄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멈춤입니다. 자, 멈춤이 아니고 멈춤처럼 보이네. 멈춤이야, 멈춤. 됐지? 멈췄습니다. 여기서도 그 다음 봅시다. 자, 움직이는 방향은 몇 번 바꿨다? 2번 바꿨어. 2초일 때 한 번, 4초일 때 한 번. 2번 바꿨다라는 얘기고 자, 4초 후에는 원점에 있다. 4초 후에는 원점에 있다. 4초일 때 원점 있죠. 그러면 3번은 답이 되겠네. 자, P는 출발하고 나서 6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아니죠. 7초죠. 7초입니다. 자, 7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는 싹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8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8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13번 13-3번 봅시다. 13-3번이야.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음은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 세 자동차 ABC의 T에서의 속도 V를 나타낸 그래프다. 자, 셋 다죠. 둘 다가 아니라 P에서부터 Q까지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A라는 자동차가 있고 B라는 자동차가 있고 C라는 자동차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위치는 나와 있지 않는 대신에 속도가 나와 있다는 얘기야. 속도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한 자동차는 이렇게 갔어. 탕 가가지고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면 40이고 여기가 0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A는 이렇게 갔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갔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0입니다. 30이구나. 됐어요? 여기 이렇게 갔습니다. B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얘 0이야. 쭉 가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면 40이고 얘가 C가 된다라는 얘긴데, 자, 여기서 잘 봅시다. 얘랑 공통사항이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파악해야 되거든.
이게 그림을 본다라고 해서 그림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잘 읽어야 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P에서부터 Q까지 직선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돼 있어. 직선 위로 움직인다라고 돼 있어.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방향 전환이 있어요, 없어요? 속도를 봤을 때 방향 전환이 없지. 방향 전환이 없다라는 얘기는 계속 뭐만 했다는 얘기야? 전진만 했다는 얘기지. 계속 속도의 변화가 있을지언정 뭐만 했다? 전진만 했다라는 얘기야. 전진만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P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전진만 했으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얘랑 이동 거리가 P에서부터 Q까지 거리랑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 자체가 별이면 거리가 별이면 넓이가 별이고 넓이가 별이고 넓이가 별이었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뭔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그림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위에 첫 번째 아예 적혀져 있잖아요. 뭐라고? P에서 Q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이동했기 때문에 P에서부터 Q까지 갔는데 그 속도의 변화만 나와 있고 도착을 Q까지 도착을 했었을 때 40초, 30초, 40초 걸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이걸 알 수가 있죠. 평균 속력 봅시다. 평균 속력은 뭐냐? 평균 속력과 얘들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가 같나요, 다르나요? 달라요.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거리야. 자, 평균 속도는 총 뭐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시간분의 뭐다? 평균 속도 같은 경우에 총 시간 여기 있잖아. 평균 변화 그냥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시다. 그게 더 낫겠네. 자, 평균 변화율. 그리고 요거까지도 파악이 돼야 돼. 쌤, 얘는 전진만 했고 부호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가 같은 상황입니다. 0에서 40까지의 평균 속력이나 평균 속도가 같은 상황이고 0에서 30까지 평균 속력이랑 평균 속도가 같은 상황이고 0에서 40까지의 평균 속력 총 이동거리 별 됐어? 총 시간 40 그리고 평균 속도도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자체가 계속 전진만 했으니까 위치의 변화량도 별 그리고 그때 시간도 40이니까 40까지 얘네들 평균 속도와 속력 같고 평균 속도와 자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속력과 속도가 같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아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자, 다 똑같은데 여기 있는 이 시각과 여기 있는 이 시간 자체가 같잖아요. 그럼 얘랑 뭐가 같겠어? 얘랑은 평균 속력도 같을 거고 평균 속도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알았어요? 둘 다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1번 같은 경우에 A와 C는 평균 속도가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B에서부터 C까지 가속도가 0인 순간은 가속도가 0인 순간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얘는 한 번 있었고요.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있었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2번도 맞다는 얘기고 제일 마지막 봅시다. X축으로 T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는 모두 다 같다. 오케이? 잘했어? 자, 동일하겠죠? 어디 보시느냐 하면 유제 13-3번 봅시다. 13-3번 밑에 보시면 오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나? 자, 유제입니다. 특이하게 유제 풀어주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속도, 거리, 위치 관련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일단 좀 봅시다. 자, 자,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건데 얘가 0이야. 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쭉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 다음 여기가 얼마가 되는데
C가 되고 얘가 D가 됩니다. 얘가 D가 됩니다. 자, 얘는 뭐예요? V는 VT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자, 여기가 V가 되고, 자, 문제에서 거기 보시면 제시된 조건 중요합니다. 0에서부터 A까지 VT에 DT라는 녀석과 누구랑 인테그랄 A에서부터 D까지 VT에 DT가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이동 거리를 뜻하는 거죠. 넓이를 뜻하는 거고 이동 거리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일단 다 적혀져 있으니까 얘를 그냥 A라고 두자. 얘를 B라고 두고 얘를 C라고 두고 얘를 D라고 두는 거야. 끊긴 부분을 기점으로 각각의 넓이들을 A, B, C, D라고 두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요. 위에 있는 이 녀석 0에서부터 A까지 넓이는 당연히 라지 A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뭐다?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넓이니까.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저렇게 되어 있는데 P는 출발하고 나서 원점을 지난다. 자, 가봅시다. 출발하고 나서 원점을 지날까요? 자, 시작 봅시다. 일단은 A에서 A만큼 이렇게 가는 거야. A만큼 제일 처음에 가죠. 여기 원점이 있으면 여기서 출발했었을 테니까 이만큼 A만큼 갔습니다. 아니면 여기 출발지점이라고 봅시다. A만큼 갔는데 자, B만큼 살짝 되돌아올 거고 B만큼 살짝 되돌아올 거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C만큼 살짝 되돌아오겠죠. C만큼 살짝 되돌아올 거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D만큼 간다는 얘기죠. D만큼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여기 떨어진 요 간격이 실제로 D가 되는데 이것만큼 반대편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다 됐나요? 이렇게 가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원점을 지날 수가 없으니까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0에서 C까지 0에서 C까지 뭐를 하는 거야? 정적분하는 거나 C에서 D까지 정적분하는 거랑 동일하다. 자, 봅시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뭐 끝났지. 0에서 C까지 VT DT야. 이 값이랑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VT DT인데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뭔데? 정적분이니까 A에서 뭘 빼고 B 빼고 뭐 빼고 C를 빼는 거고 얘는 뭔데? 그냥 D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다 됐나요? 그러면 얘랑 같은지 물었는데 당연히 같죠. 왜? 얘랑 같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만 이항시키면 되는 거라서 관계식 차원에서 당연히 같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같다라 뭐 이 부분을 봤었을 때도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봅시다. 0에서 B까지 어디야? 0에서 B까지 인테그랄 0에서부터 B까지 뭐다? 이번에는 VT DT네. 자, 여기서 B까지 VT DT고 B에서 D까지 VT DT네. 각각을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은 B에서 D까지니까 C에서 D를 더해주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정적분 붙었으니까 A에서 B를 빼는 거죠. 똑같죠? 이항만 시키면 같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다 같은 얘기를 뭐를 이용해서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구해내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고 조금 쉬었다가 남아있는 거 좀 정리합시다. 좀 쉬었다 갑시다.